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종대왕의 역사적 가치를 기반으로 조성된 초정치유마을이 다음 달 10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명을 모두 외국어로 지었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한글인데 과연 맞는 발상인가 싶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초정리 일대가 세종대왕의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120여일간 머물며 후민정음 창제를 마무리한 곳이라며 지속적으로 관광자원화를 꾀해왔습니다. 초정행군을 복원하고 해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개최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체류형 관광시설로 다음 달이면 3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초정치유마을도 문을 엽니다. 그런데 건물마다 붙은 이름은 초정하면 세종대왕과 한글이라는 연상작용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웰컴동과 힐링동 모두 외국어로 이름을 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했다는데 정작 초정리 일대에 외국인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통계 자료조차 없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지만 치유마을은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지었고 글로벌 시대에 공항도 가깝고 하니까 그냥 외국인들이랑 같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순수한 한글 이름으로 건물명을 짓고 영문으로 뜻을 의역해 병기하는 방안 같은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도내 문화예술인들과 당산 생각의 벙커 활용 방안에 대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청 인근 근대 문화유산과 당산 생각의 벙커를 잇는 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침체된 청주 원도심 활성화 등 도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지사와 김경식 충북예총 회장 등 도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당산 생각의 벙커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2024 청원생명축제가 개막 사흘 만에 입장객 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개막 첫날 예상보다 많은 5만 명의 시민들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개막 사흘간 입장객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축제의 참가 인원은 6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제 관계자들은 올해는 100여 농가가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먹거리존, 120여 가지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의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의 일환인 실경 공연이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 상상의 거리에서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양의 실경과 함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야외 공연으로 열렸습니다. 공연 단체로는 창작춤 집단 휘랑이 선정됐으며 피라모닉 대여클란과의 협업으로 한국의 전통춤을 기반으로 한 창작 무용과 서양 음악이 조합된 정통 클래식과 창작곡을 선보였습니다. 제법 선선해진 날씨에 벼가 익어가며 황금 들판을 이뤄야 할 가을인데요.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계절에 정작 농민들은 오히려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난데없는 폭우의 쌀값 하락,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벼멸구까지 기승을 부려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TJB 전유진 기자가 농촌 들녘을 돌아봤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야 할 논 사이사이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전쟁이라도 난 듯 황갈색으로 동그랗게 파여 큰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벼들은 고개를 숙이는 수확의 계절에 벼멸구가 덮친 겁니다. 벼 줄기 즈백을 빨아먹는 벼멸구는 지난 여름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벼에 이렇게 벼멸구가 붙으면 황갈색으로 물들어 시들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충남에 파악된 면적만 약 1,600헥타르. 폭염이 오랫동안 이어지며 벼멸구의 번식 주기가 빨라져 유난히 피해가 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확 14일 전에는 농약을 살포하기 어려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산을 막기 위한 조기 수확뿐입니다. 수확이 늦어지면 벼멸구가 전체적으로 흡집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감소량을 감당을 하면서도 조기 수확을 해서 조금이나마 수확량을 늘리고자 하는.
최근 내린 폭우로 수해마저 입으면서 풍년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 충남의 지난 가을 장마 수해 면적 1,900헥타르 중 90% 이상은 벼 피해입니다. 수해로 쓰러진 벼를 수확해도 도정 과정에 쌀알이 일그러져 수확량은 70% 정도로 감소합니다. 겨우 추수를 해도 죗값을 받을 수 없어 문제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 기준 80kg 쌀 한 가마니는 20만 원이 넘었지만 올해는 17만 5천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벼 멸구 먹은 데다가 비가 오니까 그게 엎쳐가지고 수확하기가 더 어렵다. 쌀값이 자꾸 내려가니까 농민들이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 앞으로 이상기후가 늘고 병충해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은 이 시름이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이번 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배터리팩 시장은 물론 관내 중소 중견기업의 배터리팩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79억 원을 투입해 330제곱미터 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할 방침입니다. 제천시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된 어이 2공기 재래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공기는 조선 선조 때 당대 명의인 허준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어이로 아들 이영남까지 2대에 걸친 우리나라 어이로는 유일합니다. 어이 2공기는 임진왜란에 기여한 공로로 제천 지역 토지를 하사받아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출입신고를 빌미로 PC방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0대인 A군 등 4명은 지난 4월 청주시 율량동의 한 성인 PC방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뒤 자신들은 미성년자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수십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단양군 매포읍 도담삼봉 인근에서 어제 오후 4시쯤 유람선이 바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90여 명 가운데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80대 1명은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람선이 회항 지점인 고수대교 부근에서 바위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음성 29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로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큰 일교차에 따른 건강관리와 함께 새벽과 아침 사이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AI 8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